현대인들의 배낭은 자동차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오토캠핑장. 늦겨울 세찬 눈발을 뚫고 하나둘 캠핑장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텐트는 캠핑의 시작과 끝. 남자들은 바빠집니다. 텐트 몇 번째 치시는 것 같아요? 텐트요? 네. 뭐 한 20번 이상은 친 것 같은데요? 텐트가 다 세워지고 나면 이제 캠핑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살을 내는 듯한 영하의 추위. 온몸으로 퍼지는 온기를 느껴봅니다. 부부가 함께 캠핑을 즐긴 지도 벌써 2년째입니다. 요거 지금 앞에 있는 건 무슨 장비예요? 그냥 미니 화로대랑요. 이걸 뭐라 하지? 더치오븐 삼각대 원래 하는 건데 그것도 미니 사이즈로 있어서 거기 해갖고 반합해갖고 물 끓여 먹고 그냥.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 이곳에선 눈이 와도 풍경이 되고 배경이 됩니다. 온몸을 녹이기엔 따뜻한 음식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고소한 냄새까지 맛있습니다. 우리들만의 오롯한 시간은 점점 더 무르익습니다. 캠핑장에서 맛보는 숯불 음식은 특권과도 같습니다. 주로 캠핑 와서 뭐 해 드세요? 저는 원래 좀 캠핑 요리 좋아해가지고 뭐 카레도 해먹고 뭐 바베큐도 해먹고 아니면 뭐 더치오븐 요리 같은 것도 해먹고 그러죠. 밖에서 그런 고민이나 스트레스 같은 거를 여기 와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그냥 뭐 먹을지 언제 잘지 이런 것만 원초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겐 자연 놀이터입니다. 집보다 더 따뜻해요, 텐트가. 그럼 현정이 영어는 부모님이랑 계속 캠핑 다니고 싶어요? 네. 왜? 재밌어서. 계속 놀 수 있으니까 집에서는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도 어른들도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웠던 하루. 엄마 팔 안 돼? 아쉬운 밤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코를 좀 높이 하고. 야, 됐지? 깊어가는 겨울밤. 자연 속에서 가족의 정도 더 깊어갑니다. 난로의 따뜻한 기운이 텐트 안을 가득 메웁니다. 어떤 이들은 캠핑이 일하느라 바쁜 아빠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말하는데요. 텐트 안은 도시의 거실 못지않게 안락합니다. 뭐 캠퍼들의 로망이 이게 밖으로 우뚝 솟아있는 저 굴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굴뚝에서 연기도 나는 모습 보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부러워하시죠. 캠핑 오시면은 제일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점이요? 사실 집에 있으면은 뭐 이상하게 할 일이 많아요. 이제 서울의 아파트에 있으면은 할 일이 항상 많아요. 집에 이것저것 봐야 되고 전화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TV 틀어놓고 TV 보게 되고요. 근데 이제 캠핑 오면은 요 딱 방 하나잖아요. 방 하나에 같이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얼굴 맞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은 텐트 하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그 만족감 때문일까요? 2010년 60만 명에 불과했던 캠핑 인구는 불과 3년 만에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캠핑 인구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캠핑장도 급증했는데요. 캠핑장 수는 2천여 개. 시장 규모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00억 원 수준이었던 캠핑 시장 규모는 곧 5천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좀 풍요롭죠. 풍요로운데
그래도 이제 즐거움은 적고 또 상대적으로 마음이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캠핑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캠핑 200만 시대. 요즘은 캠핑을 즐기는 모습도 참 다양해졌습니다. 수려한 산세와 맑은 물이 흐르는 월악산 국립공원. 한적한 평일 오전이지만 텐트가 빈틈없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곡 물소리 외에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하여 풀옵션 캠핑장. 텐트며 취사 도구까지 모든 것이 구비돼 있어 몸만 오면 되는 캠핑장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 캠핑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캠핑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그 안에는 캠핑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안하고 푹신한 침대, 깨끗한 침구는 물론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는 욕실까지 갖춰져 있는데요. 따뜻한 난로와 고화질의 TV까지 고급 호텔 객실을 연상시킵니다. 일반 캠핑장 같은 경우는 공동 화장실이라든가 공동 주방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거든요. 글램핑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아이가 어린 그런 가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찾으시는 편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캠핑을 신조어로 글램핑이라 부르는데요.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이런 글램핑도 캠핑이 될 수 있을까요? 글램핑장의 모습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캠핑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사치스러워 보이는 느낌.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기 전 대자연은 곧 집이었고 생활의 무대였습니다. 비나 추위, 맹수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동굴은 인류 최초의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원시 인류에게 야영 생활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캠핑을 발달시킨 것은 전쟁입니다. 적의 땅으로 진격해 땅을 정복하기까지 긴 세월 동안 병사들은 텐트를 집 삼아 야전 생활을 했습니다. 캠핑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과거 상인들에게도 캠핑은 숙명이었습니다. 동서를 잇는 실크로드를 오가며 숱한 밤을 사막과 산, 평야에서 보내야 했던 상인들에게 야영은 필수였습니다. 지금처럼 캠핑이 레저로 인식된 것은 근대 이후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캠핑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도 1942년 국내 최초의 고등학교 산악부였던 양정구 산악회 회원들이 백두산에서 캠핑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캠핑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승합차. 그 안에서 내리는 사람은 조금 뜻밖입니다. 올해 87살의 박상설 씨.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야영을 즐기는 그는 캠핑 1세대이자 캠핑의 산 증인입니다. 그때는 냄비를 가지고 다녔어요. 냄비를. 그리고 장작불에다가 캐가지고 먹고 이랬는데 미군이 오다 보니까 미군이 이제 뻔하라든가 캠핑 문화가 조금 거기서부터 이제 생겨났는데 캠핑을 시작한 지도 벌써 50여 년. 박상설 씨는 캠핑을 통해 젊음과 건강,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캠핑이라는 거는 여백, 여유를 가지고 몸 건강과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고 캠핑을 하는 건데 요새 캠핑을 보면 장비를 얼마나 비싼 걸 많이 갖다 놓고 그거 치고 그거 모두 철수하는데 온 힘 밥 해먹는데 그냥 에너지 다 뺏기고 책 한 권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 구름 하나 쳐다보질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캠핑이 레저로 자리 잡은 해외의 캠핑 문화는 어떨까요? 70년대부터 캠핑이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의 캠핑 스타일을 들여다보면 일단 동호회나 집단보다는 가족이 중심이 됩니다. 또한 1박 2일의 캠핑이 일반적인 우리와 달리 보다 긴 시간 캠핑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캠핑장을 이용하기보다는 3355 조용한 캠핑을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거나 독서를 하는 캠핑은 휴식의 목적이 강합니다. 해외의 이제 캠퍼들 같은 경우는 캠핑이 주변의 관광 활동을 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의 기능을 한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낮에 캠핑장은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녁에 다시 캠핑장으로 사람들이 오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캠핑 같은 경우는 캠핑장 안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죠. 음식을 먹는 것이 이제 캠핑의 주요 목적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의 뒷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국의 캠핑장에 도착하기까지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있으니 바로 꽉 막힌 도로입니다. 교통체증은 캠핑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받아들여집니다. 더 많은 기름을 태워야 하고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배기가스도 늘어납니다. 자리 하나 맞기 어려운 캠핑장. 텐트와 텐트 사이는 옆집보다 더 가깝습니다. 자연의 향기를 맡으러 왔지만 고기 굽는 냄새와 음주, 소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들다 보니 야영장은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홀가분하게 돌아가기 위해 남은 음식은 모조리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캠핑장의 낭만을 상징하는 모닥불은 자연에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연을 즐기기 위해 떠난 캠핑이 오히려 자연에 해를 끼치고 있는 현상. 캠핑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 30일 정도만 사람들이 이용을 해도 땅 위에 있는 식생의 80%가 감소된다. 거기에 있는 종의 식물 종의 다양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밟고 거기 텐트를 치고 뭐 주변을 걷고 하는 바람에 이게 급격히 종 다양성이 감소된다. 꼿꼿한 기상으로 솟은 북한산의 인수봉. 북한산의 숨은 벽이라 일컬어지는 인수봉은 암벽 등반가들의 명소입니다. 산악인 유학재 씨. 유년 시절부터 함께한 북한산은 그에게 분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히말라야 북서른 코스를 등반한 한국인 최초의 산악인입니다. 그가 이곳을 즐겨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거 뿌리면 이게 그 물을 다 흡수를 해서 계열화시켜서 압력에 눌려도 안 터져요.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은색 봉투는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배설하는 배설물을 그 자연에다가 버리고 가지 않고 다시 가지고 와서 도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 그 위치까지 그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백입니다.
이름하여 에코백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변의 분해를 돕는 발효제와 친환경 경화제, 변을 포장하는 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받은 사람들은 어딘가 낯이 뜨거워집니다. 이거 받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니 저도 이제 산행을 한 20년 넘게 다녔거든요. 근데 장기 산행이나 아니면 암벽 등반할 때 뭐 야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용변 보기가 사실 산에는 뭐 화장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꼭 저희도 또 사실 산에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뭐 이런 걸 이렇게 만드셨는 게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나눠준 에코백만 해도 1000여 장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떠나지만 자연은 남아 있습니다. 자연에서 와서 야영을 하는 거는 그 자연을 느끼고 자연의 공감대를 가지고서 형성이 돼야 되거든. 공감대가 우리의 그 환경은 건들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30명을 대상으로 캠핑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캠핑장에서 자신이 버린 쓰레기의 양을 물어봤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품의 양이 고르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캠핑을 하면서 자신이 환경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부분을 물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에서 눈살을 찌푸렸던 경험 역시 쓰레기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강원도 춘천시 홍천강을 낀 수려한 풍광, 소나미 섬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캠핑의 명소로 알려진 이곳. 그런데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강물에 기름띠가 흐를 정도로 그 삼겹살 먹은 이 석쇠 같은 걸 아마 강에다 씻나 봐요. 섬 곳곳에는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주말마다 몰려온 차량만 200여 대. 발생한 쓰레기의 양은 매주 5톤.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쓰레기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하도 소변 대변을 보다 보니까 망을 쳤어요. 망을 쳐갖고 남의 밭에 와서 싹을 묻어놓고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참, 주민들도 참 너무 한심한 거예요. 사실 무식해서 막 허물을 쳤겠어요. 너무 그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조용했던 시골 마을은 발생하는 소음과 쓰레기에 밤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섬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캠핑 문화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캠핑 관련 책만 2권을 펴낸 한영석 씨. 그는 조금 다른 캠핑을 즐깁니다. 캠핑장보다 먼저 도착한 곳은 5일장이 들어선 시골 장터입니다. 사람 냄새 나는 시장 구경. 그의 캠핑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운 고추도 1,000원어치 반만 줘 반. 봄동 얼마 시켜요? 2,000원 이거 하나 주세요. 겨울의 끝에서 먼저 봄의 향기를 맡고 넉넉한 시골 인심은 덤으로 느낍니다. 이만큼 2,000원이에요? 네. 와. 이거 파는 얼마 시켜요? 1,500원. 우리나라 거는 왜 이렇게 파가 무서워. 파가. 몇만 원으로도 풍족한 장을 볼 수 있는 시골 장터. 그의 캠핑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주 재료는 꼭 현지에서 구입하는데요. 빠뜨리지 않고 지역 특산물도 구입합니다.
가평자세다가 감사합니다. 과소비를 할 염려도 줄어들고 구경만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장 봐가지고 와서 놀고 그냥 가는데 가평에 왔으면 이 가평의 이 정치를 느끼려면 장터도 가보고 근처에 되게 유적지도 많은데 박물관이나 유적지 같은 것도 좀 많이 돌아다녀 보고 캠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유명산 자연휴양림. 아직 한겨울인 설산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는 메뉴를 정할 때 설거지가 힘들거나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요리는 메뉴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기름이 많이 나오는 바비큐보다도 지역 특산물을 요리에 활용합니다. 가평에서 그가 야심차게 선보인 요리는 달걀말이 대신 잣과 오리알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긴장되는 순간인데 오리알을 처음 깨보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꽤 묵직한 오리알. 과연 어떤 맛이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모습은 달걀말이와 흡사한데요. 속에는 잣이 들어가 있어 씹히는 맛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구입한 재래식 된장과 봄동으로 만든 된장국도 점점 맛이 들어갑니다. 소리가 많이 줄었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과 김만 있으면 간단하면서도 근사한 햄초밥도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현지식 로컬 푸드. 화려하진 않지만 한 끼 식사에도 더불어 사는 법.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가 묻어납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여행입니다. 고속도로로 다니는 것보다는 지방도로 국도를 이용해 다니면서 중간중간 그 지역 특색도 보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놀고 조용히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캠핑은 지금 얼마나 주변을 돌아보고 있을까요? 1991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흔적 안 남기기 운동입니다. 산악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침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자는 운동으로 현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에렌트라 불리는 이 원칙은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기, 지정된 지역만을 걷고 캠핑하기, 배설물이나 쓰레기는 되가져오기, 자연물 보호하기, 캠프파이어는 최소화하고 대신 화로 사용하기,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등 7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러한 원칙을 고수한다는 이들의 캠핑에 동행해봤습니다. 어디요? 70 대수가 같은 건데 내가 우선 승용차 대신 20kg에 달하는 배낭을 등에 하나씩 짊어지고 있습니다. 오토 캠핑과는 다른 풍경입니다. 캠핑하러 가는데 이게 짐은 다 건가요? 예, 더 이상 짐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주로 다니시는 거예요? 예, 예. 그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가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짐이 좀 무겁긴 한데요. 차량이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곳은 가능하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닿을 수 있는 것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전철을 타고 떠나는 캠핑. 뒤쪽에요. 조금 생소한데요. 뒤쪽. 정확히 1시간 20분 뒤 청평역에서 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한참 더
오늘의 목적지까지는 1시간 정도. 겨울 산행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즐기는 캠핑은 백패킹. 배낭 하나를 채울 만큼의 장비만 꾸려 떠나는 최소한의 캠핑을 말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시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힘든 등산도 상쾌함으로 바꿔 놓습니다. (1박 2일) 캠핑에 필요한 장비들은 텐트와 침낭, 버너와 개인 식기, 아이젠과 보온 물병, 배낭 하나지만 꾹꾹 눌러 담은 짐은 1박 2일을 지내기에 넘치진 않아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추위를 잊게 하는 따뜻한 김치찌개. 재료 손질은 집에서 해오기에 이곳에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너무 소박한 것 아닐까요? 실제로 큰 캠핑장에 가보면 그냥 도시 생활을 그대로 옮겨온 거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고기 굽는 연기에 그냥 은하수가 안 보여요. 연기가 자욱해서. 그리고 뭐 술 먹고 이제 떠드는 소리에 뭐 풀벌레 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고, 또 뭐 음식 쓰레기 악취에 뭐 냄새는 그냥 도시 아파트와 다를 바 없고. 흐르는 시간에 따라 얼굴을 달리하는 자연을 마주하는 것만으로 캠핑은 큰 만족감을 줍니다. 적게 먹고 안 쓰는 것이 몸에 밴 이들. 설거지를 할 때도 이들만의 요령이 있습니다. 마치 스님들의 바루공양이 연상되는데요. 싹싹 비워먹은 다음 그래도 남는 것은 집에서 가져온 천을 이용해 닦아줍니다. 세제를 이용한 것 못지않게 깨끗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성인 남성 셋이 자기엔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주무시기 전에 뭐 씻는 거는 어떻게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럽지만 씻지는 않고 그냥 자고 있습니다. 비누와 세제, 치약 같은 물건은 아예 들고 다니지 않는 이들. 조금 불편해도 산속에서 진정한 자연인이 되어갑니다. 겨울산에서 상쾌한 아침을 맞습니다. 이제 막 잠에서 깬 그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는데요. 굵은 소금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좀 약간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제 씹으면 소금 물이 되잖아요. 그냥 가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깨끗해집니다. 양치보다 훨씬 더 좋아요. 친환경적이고 건강에도 좋고.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캠핑.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캠핑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잊고 지냈던 야생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 모임의 슬로건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산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입니다. 산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면 아무래도 산이 원하는 것, 자연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지켜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산에 산행을 하거나 산에 머무를 때는 항상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왔던 길 그대로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도시에서 자연으로 떠납니다. 당신의 차는 얼마나 큽니까? 당신의 텐트는 몇 평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챙겨왔습니까? 저는 캠핑의 끝은 이제 돗자리 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돗자리 한 장 깔고도 자연 속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으면 그게 아마 최선이겠죠. 캠핑은 나 혼자 즐기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건 캠핑의 잘못된 이해인 거고요. 모두가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캠핑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고 갑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갑니까? 다시 도시로 향하는 길. 당신의 캠핑은 몇 그램입니까?